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이 나가고 나서는 또 새해가 밝았겠네요. 네, 그 참 뭐 영상으로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이게 낮아요. 뭐 낮다라기보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억지로 이렇게 막 텐션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또 사실은 뭐 이렇게 텐션 올리는 거 보시려고 여기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제가 막 그 뭐 문학이나 철학을 떠드는데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쉐키 쉐키 뻔삐 뻔삐라 뭐 이럴 수도 없고 또 예, 구독하시는 이제 분들께서 조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데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은 아, 참 감사하면서도 또 저의 또 이렇게 막 쉐끼 쉐끼 막 이런 거 보려고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다고 뭐 모르셔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아시면서도 기억을 이렇게 더듬더듬 또 기억을 또 즐기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굳이 막 저도 막 텐션을 업한다거나 뭐 또 제가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미친 듯이 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러지는 않고 뭐 그렇다고 또 뭐 정보만 또 막 이렇게 하기에는 또 뭐 그런 유튜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도스토옙스키로 제가 조금 하나 더 하고 싶어요.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요 악령이 아니라 악령이 끝나고 악령이 입에 뱄네 뱄어. 백치라는 소설입니다. 그 백치라는 소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 상당히 좋아해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제가 뭐 장난삼아 쇼츠에다가 뭐 AI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실제로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작품을 좋아하는데 이 작품이 요거를 화면을 제가 조금만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줄이고 요거를 이렇게 여기에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작품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을 상당히 좋아해요. 저는 이 작품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또 열린 책들의 보급한 버전으로 또 이렇게 읽을 건데 만약에 또 뭐 문학 동네라든지 다른 버전이 있으시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크게 뭐 저희가 뭐 러시아어를 잘해서 뭐 이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그 중독성 있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꾸역꾸역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뭐 저는 러시아어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예. 영어는 뭐 학부가 영문과여가지고 영어는 좀 하고 석사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박사를 미학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독어랑 영어 조금 조금 합니다. 한국말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쓸데없는 소리 예, 쓸데없는 소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이거를 일부가 참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플롯은 대부분 모르시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이 악령보다는 제가 이게 뭐 순차적으로 제가 악령을 업로드를 시켜놔가지고 이제 악령이 쭉 올라갈 건데
제가 악령을 보다가 이게 또 강의 준비라고 또 이렇게 백치를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드러우면서도 또 동시에 참 도스토옙스키는 그냥 부드러운 로맨스 소설을 써도 도끼가 서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말까지 제가 이제 쭉 이제 다 이거를 읽었다기보다 이제 예전에 읽었던 거 밑줄 그었던 거 이 생각을 하고 다시 인물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작품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뭐 워낙에 도스토옙스키가 뭐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올랐을 때 쓴 글이기도 한데 일단 무엇보다 돈과 영혼, 돈으로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참 지독하게 그려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돈으로 내 영혼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자존감을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느냐를 저는 다루고 있는 글이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지독하게 쓴 작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이 글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제가 읽기도 하겠지만은 나타샤죠. 이게 나스타샤라고 읽어야 되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이 여자가 이제 메인 여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여주인공인데 이 여주인공이 저는 그냥 미식킨 공작, 무의식킨 공작, 그리고 로고진 뭐 이런 어, 남자 주인공들이죠. 근데 이제 저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이 여자 주인공부터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주저주저 떠드는 것도 좋은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The Main Female Protagonist 요거는 이제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여자 주인공 is darkly beautiful, intelligent, fierce and mocking. 그러니까 mocking은 이제 약간 냉소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과해요, 이 여자. 그리고 굉장히 뭐 여기서는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딱 봐도 약간 빤뭇빠탈 느낌.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강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남자를 조소하고 니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는 어렸을 때 7살 때 고아원에 가서 또츠키라고 하는 이게 영준지 하여튼 또츠키라는 하는 갑부가 있어요. 이 갑부에 18살 때쯤에 정부가 돼요. 그러니까 첩이 된 거야. 부모를 다 잃고 되셨죠. 그러니까 근데 이 또츠키가 어떻게 뭔 짓을 하려고 하냐면은 옛반찐이라고 하는 옛반찐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옛반찐 장군. 그 옛반찐 장군의 장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짜증 나죠. 그러니까 짜증 나. 근데 그러면은 나스타시아 필리포브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벌써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옛반찐 장군의 비서인 가냐라는 사람에게 가냐 아니야 내가 이게 잘못 얘기한 것 같다. 네, 죄송해요. 이게 하여튼 가냐라고 하는 비서에게 이볼긴이다. 죄송합니다. 또 이런 맛에 보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 이렇게 또 편안한 마음에 어, 봐주시길 바래요. 이 가냐라고 하는 이볼긴의 뭐야 비서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궈내야 되잖아. 그런데 옛반지는 가냐라는 인물은 전혀 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얘는 아니 그렇지. 옛반찐의 비서 맞네요. 죄송해요. 이볼긴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옛반찐 다시 또츠키는 옛반찐의 장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큰딸하고. 왜냐면 자기가 조금 올라가고 싶거든. 신분적으로. 그러면은 나스타샤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얘를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거든.
그러면 옛반찐이라고 하는 장군의 비서 꼬봉한테 나스타샤를 결혼을 시켜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이 옛반찌는 또 나스타샤한테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돈만 주면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츠키라는 이 인간도 가냐는 사실은 젊은 데다가 조금 찌질한 면이 있는 그런 애거든요. 그러면은 얘한테 나스타샤를 맡겨버리면은 지가 옛반지는 장녀랑 결혼하고 나서도 나스타샤랑 약간 미래를 즐길 수 있다. 약간 이런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타샤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야마가 도는 거지. 나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나스타샤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악마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어, 여자로 묘사가 되거든요. 기억났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백치에서는 하라세츠코라고 하는 굉장히 오지 야스지로 영화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텐데 한번 하라세츠코 한번 찾아볼게요. 이 여배우가 그 이 여배우 하라세츠코가 이 나스타샤 역할을 좀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 거의 저는 뭐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1등 하라세츠코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스가 있는 오지 야스지로의 그 뮤즈였는데 여기 구로자와 그래서 사실은 어울리는 역할은 아니에요. 이 하라세츠코가 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근데 또 걸출하게 해냈죠. 그럼 로고즈는 누가 있을까요? 미운의 도시로 그 굉장히 그 거친 역할을 한 그런 배우죠. 그리고 무이시킨 역할에는 그 많이 나오는 배우인데 그 라쇼몽에서 그 남편 역할 그리고 나쁜 놈이 더 잘 잔다에서 그 회장 역할 했던 그 배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구로자와 감독님 영화에서는 이 하라스치코가 맡았다.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셨다. 아름답게. 그러면은 이 하라세치코 뭐 얘기는 이제 여기서 좀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나스타샤는 빡이 돌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경매로 내놔요. 누가 나를 가져가는데, 누가 나를 사는데 돈을 얼마를 낼 거냐. 그래서 그 돈이 로고진이 그 굉장히 그 야성의 악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고진.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폴리트라고 하는 그 폐병 걸린 미성년자애가 나오는데 걔가 정신적인 악마를 상징을 한다면은 로고지는 여기서는 그야말로 육체적인 악마, 감정적인 악마, 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고지는 제가 처음에 이 소설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악당이에요. 악당이고 결과적으로는 뭐 나스타샤를 죽이죠. 뭐 스포일러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 코너는 아니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근데 이제 그 로고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이 악당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행동이 단순하고 순진해. 그리고 일차원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악당인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악당이죠. 악당이고 그러면은 이 로고진이 상징하는 육체적이고 폭력적인 악마라면은 이 후반부의 이폴리트라고 하는 폐병쟁이는 그야말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뒤에서 음침하게 바라보는 종류의 악마예요. 두 개의 악마가 존재해요. 이 백치에서는. 근데 이 악마 제가 저번에도 이제 악령을 다 이제 끝마쳤는데 악령에서의 악마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외부 사회의 외부적인 측면을 어떻게 뒤흔들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까라는 것에서 그 악마성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백치에서의 악마성은 악령에서의 악마성과 사실은 거의 견줬을 때 그게 전혀 약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백치의 악마성도.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증오할 수 있느냐, 자기 혐오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가 백치에 굉장히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순한 소설 같은데 절대 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지점이 있거든요. 악령보다. 악령에서는 속된 얘기로 자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너무 있다 보니까 역겨워. 이 뭔 말인지 아시죠?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 그 악당조차도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조종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고 끼릴로프는 이건 완전히 이 오락가락한 자기가 죽으면서 신이 된대잖아. 샤토프도 거룩한 희생을 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닌가. 스타브로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여자건 남자건 간에 자뻑 상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들이 좀 이렇게 자기 혐오까지는 안 가.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악마성도 지독한데 근데 여기는 백치 이 소설은 자기 혐오가 너무 커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아낀다라기보다 나는 너무 초라하고 물질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과 자존감이 흔들리는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그게 이 작품 전반을 휘어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나스타샤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밖에는 없는 것이 나를 경매에 붙이잖아. 그래서 로고진이 거금을 들이고 나스타샤를 사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강렬하고 이러니까 대가 세면서도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돈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난로가 불쏘시개라고 하는 게 맞죠? 그 불 타는데 그 난로에다가 던져버려요. 불이 타잖아요. 그러면 가냐에게 저거 주워서 가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은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면 나스타샤가. 그런데 가냐는 여기서 대단히 가난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몽상적 사회주의자고 줄줄이 부양해야 될 동생과 여동생이 있고 아픈 엄마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얘가 이볼긴 장군의 아들이거든요. 가냐가 가브리엘 얘가. 그럼 옛반진의 눈치를 보면서 봉급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누군가의 정부였고 정말 성격은 파탄난 아름다워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나스타샤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이 아닌 거야. 정말 다클리 뷰티풀이야. 슈퍼 다클리 뷰티풀이야. 이런 여자를 자기한테 처분을 하겠대. 자기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돈은 필요해. 나스타샤랑 결혼하면 분명히 돈은 더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난 그거는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스타샤가 면전에다 대고 모독을 하는 거거든요. 저 돈 당신 거니까 불타는 저 돈 주워봐. 주워가면은 내가 너한테 그냥 줄게. 시집도 가줄 거 수도 있고 내가 너한테 갈게. 주워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지는 옆에서 막 환호를 하는 장면. 와 나의 여왕님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옛반지는 또 나스타샤한테 잘 보이려고 반지도 갖고 오고 막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생지옥을 묘사를 해요. 또 연회장에서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그래서 가냐는 사실은 거기서 혼절을 해요. 도저히 돈을 죽고 싶어. 이 돈만 이게 아마 10만 루블인가? 하여튼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렇지. 10만 루블, 10만 루블 정도일 거예요. 10만 루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억까지 되려나? 음, 하여튼 꽤 큰 돈을 줍지 않고 그 아래서 혼절해요. 이 가브리엘. 혼절해 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겨내질 못한 거야. 돈을 가지면은 아버지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부양도 할 수 있어. 근데 저 돈을 나스타샤가 정말 버린 그 돈을 불에서 줍는 거는 난 정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혼란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려. 혼절해. 그리고 이 가브리엘도 이제 또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꽈리를 틀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얘도 착한 것 같죠. 가냐라는 애도. 얘도 주인공인 백치 무의식인 공작을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막 귀싸대기도 때리고 이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고통에 차서 산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악령 얘기랑 이 작품이 쌍벽을 하냐면은 악령은 가해자들의 이야기예요. 가해자들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해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현혹시키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이 백치에서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이야기예요. 피해자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선하냐? 착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독스러움과 독스러움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이상학적으로, 우리 참 철학적인 용어로, 형이상학적으로 완전히 연그러진 애가 이폴리트예요. 자, 이건 후반부에 이폴리트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폴리트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에서 사실은 나스타샤, 무의식인 공작, 로고진, 그 다음에 아글라야라고 하는 옛반찐의 셋째 딸이 있는데 이 네 명의 로맨스 관계로 가서 그 여타의 인물들의 얘기만 나오면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로맨스적인 구축이 될 텐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에 이폴리트 같은 존재를 형성시켜요.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스타브로긴이나 마리아 찌모페예브나 레바드키냐 우리 악령에서 봤던 그 둘이 가장 영적인 파워가 센 인간들이거든요. 스타브로긴이나 마리아 찌모페예브나가 이 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악령이라는 정치적인 팜플렛 소설이 실존주의 철학 소설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작품에서도 사실은 일단 무의식긴, 로고진, 아글라야, 나스타샤 이 네 명의 남녀의 그 얽힌 설킨 관계에서 일단 무의식긴이 굉장히 영적 파워가 세요. 마치 스타브로긴이나 마리아처럼.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명이 또 등장하는데 그게 이폴리트예요. 이 이폴리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 작품이 후반부는 이폴리트가 주인공이 이폴리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차이가 뭐냐면은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영적인 파워나 영적인 마력이 굉장히 센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소설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측면을 스스로 으그러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톨스토이 작품하고는 결이 다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가 됐건 안나 까레리나가 됐건 부활이 됐건 간에 톨스토이 소설에서는 일정해요. 그 템포가. 절대 톨스토이가 전 오히려 톨스토이가 소설가로서는 더 위라고 보는데 시- 실존주의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조금 더 영향력이 더 세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설적인 완결성을 으그러뜨리면서까지 특정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전체 작품을 휘몰아치는 지점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이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이폴리트다. 무의식인 공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로고진과의 대립으로도 충분한데 도스토옙스키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게 이폴리트로 형상화가 돼요. 정말 진정한
무기력한 육체를 가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표독스러운 마음을 가진 악마. 그게 이폴리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소설 역사에서 이런 종류의 도끼를 가진 인물이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묘한 인물을 창조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남자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이제 나스타샤 필리포프나는 됐죠. 그럼 프린스 미슈킨 이제 공작이죠. 센트럴 캐릭터고 그 스위스에서 간질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필립시가 이제 간질일 거예요. 간질 발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산맥 그 근처, 스위스 산에 있는 요양원에서 오랜 시간을 체류하다가 자기가 유산을 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백치라고 불러요. 이거 되게 이거 사실은 무례한 일 아닙니까? 이건 백치라니 사람한테 면전에다 대고 백치라니. 그러니까 백치라고 불러도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기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스타브로긴과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순박해요. 악의가 없어. 뜻 생각이 없어. 본인 행동에. 이 점은 같아. 그런데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휘두른다는 거예요. 스타브로기는 그 악마적인 허무주의와 가면성으로 드러나는 그 껍데기로서. 근데 무의식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공작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바보 같은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논해 볼 지점이 많은 건데 어디까지 선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자, 사람이 어디까지 선해질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함 그 자체인 인간이 존재했을 때 과연 그 선한 인간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선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스콜리니코프 죄와 벌의 주인공은 선과 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걔는. 그런데 악령에서의 스타브로기는 그냥 무야, 걔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걔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는 애야. 근데 얘는 오히려 악이 없는 애예요. 악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이 세상이 선해질까? 도스토옙스키가 묻는 게 그 지점이거든요. 답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종류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냐가 때린다니까? 얘 뺨을 때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 유산을 상속해주는 그 죽은 공작, 그러니까 대공작의 사생아 아들인데 저놈이 내 유산을 뺏어갔다라고 공갈 협박하는 인간들도 나와요. 거기 이폴리트가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제 4부, 5부가 넘어가야지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좋게 얘기하면은 정말 천사 공작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다? 호구다. 호구를 넘어선 호구. 그러니까 호구 그 자체야.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호구야. 뭐 하여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뭐를 또 그러냐. 나스타샤가 무의식인에게 매료당해요. 그러니까 저 남자는 내가 겪었던 모든 삶과 나의 한과 내가 겪었던 수모와 이렇게 돈을 내고 나를 물질화시켜서 나를 정말 정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무의식인만이 나를 그 자체로 봐주는, 나를 인간 그 자체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나스타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로고진. 미운의 도시로 한번 쳐볼까요? 음. 어울려요. 잘 아실 거예요. 미우 딱 나오네.
미운의 토시로. 여기다 쳐야겠다. 에이, 뭐 미운의 도시로 다 아시니까 그냥 안 칠게요. 그러니까 한번 쳐보시면은 7인의 사무라이랑 라쇼몽에서 나오는 그 거친 배우 있잖아요. 그런 배우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이 로고진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육체의 악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대한 역시 상속자예요. 아버지가 죽어.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짠돌이를 넘어선 짠돌이야. 그래서 아버지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돈으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스타샤를 보자마자 역시 매혹당해. 한눈에 반해.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나스타샤한테 주려고 해요. 나는 당신의 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스타샤는 로고진을 볼 때마다 섬찟함을 느껴요. 이 사람은 그냥 본인이 생각을 한 행동이 있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선한 행동을 못 하느냐? 선한 행동도 해. 근데 악한 행동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에요. 선한 행동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자, 척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회적인 척도가 없어요. 그리고 놀 만큼 놀았고, 방탕한 짓을 방탕한 대로 했고, 너무나 즉각적이야. 그러니까 나스타샤는 무의식kin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스타샤는 무의식kin을 사랑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산 팔자와 내가 산 꼬라지를 봐서는 나는 로고지는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삼각관계다. 그런데 로고진도 무의식kin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 이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정, 깊은 우정, 형제 같은 우정을 맺어요. 왜냐하면 무의식긴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로고진이나 나스타샤 같이 인생을 극단적으로 산 종류의 인간들은 그리고 너무 이꼴저꼴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은 무의식긴 같은 종류의 인간이 굉장히 드문 걸 넘어서 이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다? 무의식기능을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에휴, 저 바보 저거, 에휴, 저 간질이나 앓고 저거, 에휴, 저 빠가 저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악을 경험하고, 아이러니컬하게 악 그 자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의식인을 무시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평범함에 깃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의식인을 정말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커. 왜냐면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지. 무의식인의 선량함이 역설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들이 무의식인에게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해요. 자,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그러니까 옛반찐 장군의 셋째 딸이에요. 그리고 무의식인에게 약간 아, 그거를 느끼죠. 사랑을 느끼죠. 그리고 무의식인이 리자베타 프로베키아나 그러니까 옛반지 엄마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인이 외가 쪽에 조금 연결이 있어. 뭐 이렇게 가까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먼 사촌이 무의식인인 거지. 그리고 약간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종류냐면은 건강하고 나스타샤 필리포프나가 건강하게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형태로 됐을까에 대한 그 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인물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알아봐. 같은 종류야. 키도 커. 그리고 나스타샤 필리포프나도 키도 크고 아름답고 이 여자도 아름다워. 근데 아글라야는 밝게 자란 거지. 한 번의 구김살 없이. 근데 나스타샤는 아름답고 역시 만만치 않게 둘이 쌍벽인데 아글라야는 인생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풀렸을 때의 경우 그 한쪽은 안 풀렸을 때의 경우 그러니까 명과 암이죠. 그런데 아글라야는 어떨까?
기질이 나스타샤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해요. 그러니까 나스타샤는 본인이 고아가 되고 남의 첩 생활을 하면서 그 자존심에 꺾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소를 하거나 굉장히 사람들을 깔아뭉개거나 이런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글라야는 단 한 번도 꺾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 그런데 독특하게도 아글라야도 무의식인에게 매료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요. 무의식인에게. 그럼 뭘까요? 이 여자도 약간 범죄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죄악 중에 교만이라는 죄악을 기독교나 뭐 카톨릭에서 굉장히 무겁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글라야도 내가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범죄를 어떤 의미에서는 저지르고 있는 거지. 뭐 제가 이건 좀 확장 해석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고를 못 살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스타샤와 아글라야가 부딪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 신경전. 어? 무의식긴 너 가져. 아니야 내가 가져도 돼? 아니 네가 가져. 내가 양보할게. 그게 양보가 아니거든. 그게 여자들의 신경전이거든. 아 뭐 괜찮아 난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 거야 둘이. 둘이 알아보는 거지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캐릭터다. 이폴리트. 얘는 좀 이따 할게요. 이따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그리고 조금 얘는 좀 남겨놓을게. 얘가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제가 봐도 문제가 심각하고 얘가 쓴 수기가 골 때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골 때린다. 문제가 심각하다. 재미있는 인간이다. 요 얘기 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백치라는 소설의 꽃이 한 세 장면, 네 장면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나스타샤가 스스로를 경매에 붙이는 장면. 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고진이 이볼 저기 무의식긴 공작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죽이진 않아. 근데 무의식인이 간질 발작이 있어서 혼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글을 쭉 중독성 있게 끌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러면 정말 간질에 걸려서 불안하고 초조한 한 명의 개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굉장히 명장면이고 세 번째가 저는 이폴리트가 벌이는 뻘짓과 그 뻘짓의 에피소드 그리고 그 뻘짓 벌이기 전에 수기를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기를 낭독을 하고 어떤 그러니까 진지한 짓을 하는데 뻘짓이 되는 장면. 요것도 이거 장난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나스타샤의 그 죽음, 그 장면 이 네 장면이 이게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게 아마 1부, 2부, 3부, 4부일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저도 뭐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재밌고 뭐 문학동네에서 책이 나온 걸로 알고도 있고 또 이러니까 또 이렇게 한번 사서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또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라디오 떠들듯이 이렇게 백치 이렇게 읽어주셔도 좋고 뭐 앞으로 또 이거는 뭐 악령처럼 이렇게 막 우악스럽게 길지는 않아서 한 5부작, 6부작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읽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또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진짜 뻔뻔하게 얘기하네. 뭘 많은 기대를 부탁드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백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